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턱시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실화 이야기로 공포 인터뷰 쌈더 게스트가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중학교 몇 학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확실하게 중학생이에요. 음,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귀신 아닌 귀신이라 해야 되나?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본 이야기인데 네, 제가 한번 처음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가 학교 끝나고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이 이제 밤 11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네, 이제 학원 근처에 찾길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랑 다르게 초등학교를 이제 개방해놨거든요, 운동장을. 지금은 완전 폐쇄해놨는데, 네네. 저랑 제 친구 4명하고 학원이 끝나고 이제 깡통차기라고 아시나요, 혹시? 깡통차기? 깡통을 찬다고요? 네, 깡통차기. 말 그대로 그 빈 깡통을 차는 건가요? 네, 그쵸, 그쵸. 깡통차기라는 놀이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려고 초등학교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깡통차기가 어떤 거냐면, 한 명이 이제 순례를 정하고, 그 깡통을 학교 운동장 가운데다 둬요. 그럼 이제 순례가 아닌 다른 인원 중에 한 명이 깡통을 차요, 멀리. 그럼 이제 깡통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제 순례는 날아가는 깡통을 주스러 뛰어가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숨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 깡통을 주워서 그 순례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숨어 있는 애들을 찾는 약간 그런 놀이인데 그거를 하러 간 거예요, 저희가 밤 11시에. 네네네. 밤 11시 딱 들어가서 이제 순례를 이제 딱 정하려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그때 딱 순례에 걸려가지고 친구 중에 한 명이 깡통을 차고 숨었어요. 깡통을 주스러 갈 때 친구들이 도망가는 쪽을 보잖아요. 네네네. 어디로 잡아야 숨는지. 되니까. 그렇게 보고 이제 깡통을 갖다 놓고 친구들이 도망간 방향 쪽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학교가 아마 저는 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운데 중앙 현관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현관이 있었어요, 그 학교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열대 뒤에 있는 중앙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그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분명 여기로 뛰어갔으니까 여기 근처에 있겠지 하면서 이제 사열대를 지나서 중앙 현관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중앙 현관 유리 앞에 서서 학교 안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 2명이.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네네네. 숨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야, 너네 뭐하냐 이러면서 안 숨냐 이러면서 다가갔어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야, 저거 봐봐, 저기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서 옆에 서가지고 이제 중앙 현관 안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잖아요. 밖에서 안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비상구?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밖에서 이제 안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화전에 그 빨간색 불빛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빨간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거밖에 없는데 뭐가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빨간 불빛 아래쪽을 봐봐라 라고 하길래 시선을 불빛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서 이제 아래를 봤어요. 네. 아래를 봤는데 거기에 빨간 불빛이 또 있었어요, 그 아래쪽에. 근데 한 개가 아니라 2개였거든요, 그 빨간 불빛이. 네. 근데 그 빨간 불빛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야? 불빛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지 저거? 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레이저 포인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근데 그 좌우로 움직이던 불빛이 딱 멈췄거든요. 근데 그 딱 멈췄을 때 들었던 생각이 저게 날 쳐다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딱 쳐다봤는데 그 불빛이 움직이던 불빛이 고정하고 불빛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그 불빛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제 눈높이, 그때 중학교 때 키가 제가 160?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눈높이보다 한 2뼘 정도 위까지 딱 올라왔어요. 뼘 정도면 한 190 정도인데? 네, 그죠? 제가 고개를 올려서 봤다, 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불빛이.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앞으로 오고 있다. 어. 분명하다. 그리고 점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그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거죠. 네네. 학교 안이 원래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슬슬 이제 사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왜냐면 그렇죠. 제 눈이 익숙해졌으니까. 네. 근데 빨간 불빛 주변으로 투명 색깔이라고 하면 아시려나? 투명. 네. 분명히 색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는 느낌. 약간 뭔가 투명한 게 꿀렁거리는 느낌? 그죠. 그거예요. 오. 딱 그렇게 형체가 이렇게 싹 보이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었어요. 형상이. 응?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는 형체. 오. 투명색이었는데. 그 사람의 형태를 투명하게 이렇게 네네, 표현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네네. 와. 근데 그게 점점 제 걸어온다라고 이제 그때 확실히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그 풍선 딱 했다가 앞에 딱 놓으면 나는 소리 있죠. 이런 소리. 어?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그게 이제 앞으로 오는데 이제 진짜 바로 앞에 왔어요. 오. 왜냐면 나와 그 형체의 거리가 중앙 현관에 있는 유리문 한 개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소리가 까각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어? 근데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리가 여러 개다. 소리가 겹쳤다라는 느낌. 까각까각 소리가 겹쳤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걔네랑 완전히 눈이 마주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빨강 색깔 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그 두 개의 불빛. 그 불빛 옆으로 하얀 게 싹 올라오더니 꽝 하고 유리문을 쳤어요. 그 유리문이 흔들렸어요. 그때 진짜. 그리고 엄청 큰 소리가 들렸어요. 꽝 이런 소리가. 예. 그 소리와 동시에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그리고 저는 거기 서서 뛰어가는 친구들을 보고 다시 문을 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 형체가 네. 안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었어요. 뭐야? 그리고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친구 뒤로. 근데 그때 그 학교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 왜냐면 개방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밤 11시쯤 운동장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어. 할머니나 뭐. 맞아요. 밤늦게 그렇게 나오시죠. 네네네.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다 태연해요. 나가면서 봤는데. 태연이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분명히 봤을 텐데. 네. 분명히 뭐 보진 못했더라도 그 쾅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 진짜 컸거든요. 소리가. 친구들도 다 들었고요. 네. 그 저희가 5명이 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2명이 보고 있었고 그러면 저 빼고 나머지 2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때 그 친구들 따라 도망갔거든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네네. 오. 그러면서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거를 본 친구 2명하고 저랑 얘기를 했어요. 야, 저게 뭐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그 못 본 친구들 2명도 소리를 들었대요. 꽝 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각자 이제 집을 이제 데려다 주면서 갔어요. 학교에서 가까운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는데 그 날 기점으로 열이 엄청 났어요. 제가 몸에. 거의 뭐 40도 육박하는 고열.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갔거든요. 3일 정도. 그리고 이제 3일 정도 지나고 이제 학교를 가봤는데 네. 저랑 같이 그날 갔던 친구들 있죠. 네, 4명. 4명 다 학교를 못 나왔어요.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몰랐네요, 한 서로. 그때는 중학교 초반이라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5명 몽땅 학교를 못 나왔던 거네? 네, 5명 다 못 갔어요, 학교를. 헐. 그거를 몰랐고 학교에 나가 보니까 알았어요. 얼마 만에 나갔죠? 저는 3일 걸렸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틀 만에 나온 애도 있고 저랑 제가 나간 날 나온 애도 있었어요. 3일 정도? 2, 3일 정도 못 나왔던 거예요. 뭔가가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모여서 또 얘기를 했죠. 너네 뭐 혹시 꿈 꾼 거 있냐 막 이러면서. 아무도 이상한 꿈은 안 꿨어요. 그냥 꿈도 안 꿨고 그냥 몸에 열만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네이버 막 이런 데 검색해보고 비슷한 이야기 찾아보고 막 공포 이야기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야. 그리고 그 초등학교는
아직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있거든요. 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밤에는 그 학교를 못 가겠어요. 야. 아니, 뭘까요? 제가 얘기 듣는 와중에 네네. 이미지를 막 그려봤거든요. 네. 약간 그 곡성에 나오는 그 일본 할아버지 귀신 있죠? 눈 빨갛게 돼서. 아기. 예, 예, 예. 약간 네네. 그런 이미지도 떠올랐고, 네네. 제가 그 공포 이야기의 정확한 내용이 지금은 안 떠오르는데, 초지고 관절 귀신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네. 그런 느낌일 거다라는 짐작만. 어. 왜냐면 같은 이야기를 못 찾으셨다고 하셔서, 저도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네. 그냥 까각까각 이렇게 하시는 순간 제가 초지고 관절 귀신이 떠올랐거든요. 뭔가 비슷한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그 친구들 아직도 연락을 하고 네. 제가 이거 공포 라디오 이제 제보한다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랑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오. 만나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랑 그 친구가 기억하는 거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아. 술 먹으면서 네가 먼저 얘기해봐라 내가 그랬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디테일한 부분 있죠. 깡통차게 하러 갔다. 네가 술래였다. 막 이런 얘기까지 싹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야, 그러면 기억에 어떤 왜곡이랑 뭐 그런 건 네. 없네. 네, 근데 아직도 저희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혹시라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를 갈 자신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엄청, 무섭습니까? 엄청 무서워요. 저 지금 얘기하는데 몸에 소름이 계속 돋아가지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네, 자꾸 창문 쳐다보게 되고. 야, 그때 그 기억이 엄청 셌나 봐요. 어딘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자. 근데 네, 혹시 그 운동하고 있던 그분들도 혹시 사람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 그러면 완전히 약간 그런 쪽 공포 있잖아요. 학교 문을 들어가자마자 차원이 바뀌었다. 약간 이런 공포. 오. 요런 느낌인가? 네, 근데 그거 너무 약간 SF인데? 원래 이 귀신 이야기가 네.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음, 조금 전에도 제가 인터뷰 하나를 했는데 그것도 뭔가 시공간의 어떤 틀어짐? 아,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 집안이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영감이 있는 그런, 제가 나중에 또 이거 제보해 드릴 건데, 오. 저희 집안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신기 같은? 네네네. 아. 귀신이었으면, 만약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이 귀신이었으면 그때 알지 싶어요, 저는.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귀신 많이 봤거든요, 저. 아. 근데 그때 그런 걸 못 느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 대체 뭐였을까요? 진짜 모르겠다. 비슷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뭐 관절 귀신인가 뭐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도 방금 어릴 때부터 신기가 조금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집안 대대로. 네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 귀친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귀신 보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귀신을 안 보던 사람도 귀신을 보게 된다.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턱시도님이 그런 영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분들도 그렇게 동시에 봤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드네요. 이야.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5명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저랑. 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네. 어디죠? 부천입니다. 부천, 경기도. 네, 저는 지금도 부천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까지 뭐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요. 제가 지금 여기 집에서. 자, 그러면 우리 턱시도님께서 우리 쌈무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밤에 네. 그 초등학교 그 일이 있었던 그 장소를 사진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저 지금도 못 가는데 네. 지나가면서도 일부러 그 길을 피해서 가거든요. 오늘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요? 혼자는 못 가고 네. 그때 같이 갔던 애들 불러가지고. 오, 추억 삼아.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턱시도님. 사진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턱시도님.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괴한 이야기 하나 들려주신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네. 소재가 어떤 소재죠? 이게 거의 최근이에요.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그때는 여자친구인데
와이프랑 같이 이제 일본 후쿠오카에 여행을 갔어요. 오. 거기서 제가 귀신을 봤는데 와이프도 같이 동시에 본 일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이야, 기대됩니다. 자, 그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들려주세요. 얼마 안 됐는데 2019년 여름이었어요. 여름 휴가 때 네. 여자친구, 지금은 와이프인데 여자친구랑 후쿠오카 이제 여행을 가려고 2박 3일 일정으로 호텔이랑 이런 걸 다 알아보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결혼 안 할 때고 지금 아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기도 없을 때니까 저희 둘 다 흡연자였거든요. 아. 호텔을 예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 가능한 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아, 당시에. 네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찾아봤어요. 이곳저곳. 후쿠오카 이곳저곳 흡연 가능한 룸으로 되게 찾아봤는데 네. 때마침 방도 괜찮고 금액도 싸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1박에 7만 원? 뭐 그쯤 알고 있었는데 네. 금액도 저렴하고 게다가 도심지에 있어서 바로 예약을 했죠. 당일날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호텔이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엄청. 호텔은 사진처럼 이렇게 미닫이 형식으로 문이 있는데 문을 열면 화장실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오, 특이하네요. 네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낮 3시에 체크인한 거 치고는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 후쿠오카가 많이 더운데 저희는 이제 간만에 해외 여행이라 신나 있었고 들떠 있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어요. 왜냐면 일본은 저녁 9시만 돼도 어두워지거든요. 아, 맞습니다. 불을 꺼서.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뒤에 이제 길거리에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절이 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냥? 아, 신사가 아니라 절이요? 네, 신사가 아니에요. 신사는 그 주황 색깔 토리 막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그냥 절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완전 오래된 집 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집인 줄 알고 앞에서 이렇게 막 쳐다봤어요. 신기하니까. 근데 그 양옆으로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나무도 엄청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무서웠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구경하다가 와이프랑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보는데 안에서 이제 하얀 옷을 입은 남자 한 중년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남자분이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분 정도 지났나?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네. 근데 저는 그때 일본어 아예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팝하고 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한테 말 걸면 막 긴장하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저희도 이제 호텔 밑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맥주랑 이런 거 사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심심하니까 이제 쌈무이 유튜브 틀어놓고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무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네. 여름이 엄청 덥고 게다가 후쿠오카는 이제 엄청 덥고 습해서 에어컨을 켜고 잤어요 저희가. 에어컨을 켜고 자는데 이제 새벽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똑똑하고 떨어지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호텔 바닥이 나무라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커요. 그냥 나무에다 물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깼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나? 에어컨을 켜고 잤으니까.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딱 봤는데 새벽 2시였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가지고 에어컨 쪽으로 가서 벽을 딱 만졌는데 그냥 물기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뭔가 그냥 약간 눅눅한 느낌만 들고 물기가 아예 없으니까 네. 뭐야 하고 이제 다시 딱 누워서 와이프 잘 자나 하고 와이프를 딱 쳐다봤는데 와이프가 눈을 딱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네.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뭐하냐고 안 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깼다. 근데 다시 자려고 한다는데 왜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다. 근데 이게 에어컨에서 떨어지나 혹시 그럼 에어컨 꺼야 되니까 확인해 보려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는 잠이 들었어요. 이제 조금 얘기하다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정 때문에 일찍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엄청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왜 못 잤냐 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잠 좀 설쳤다. 나가자 이러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나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절 있는 쪽으로 또 이제 돌아왔어요. 예. 근데 어제 봤던 그 남자 흰옷을 입은 남자가 똑같은 이제 흰옷을 입고 밖에 나와 서 있는 거예요. 네. 지나가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또 저랑. 그 남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기분이 나쁜 거죠 저는. 왜 그쵸. 어제부터 나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빨리 가자 그냥 이러면서 저를 이제 끌고 갔어요 집 숙소로. 네. 그리고 이제 그날도 이제 맥주랑 이렇게 사들고 들어가서 얘기를 딱 하면서 이제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어제 깼잖아요 와이프가 네. 밤에 어제 깼는데 무언가가 머리 위로 이렇게 쓱쓱 하고 자꾸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 오. 계속 들었다 그게. 예.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쳐봤는데 아무것도 이제 안 만져지길래 바람인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다시 잠들려는데 잠들만 하면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거 못 느꼈다. 그냥 어제 그 뭐 쌈무이 듣고 자서 괜히 무섭고 그래가지고 기분 탓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이프는 아니라고 진짜 분명히 느꼈다.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못 느꼈잖아요 그런 거를. 네. 그래서 그냥 너 겁쟁이네 막 이러면서 그냥 뭐 내일 이제 한국 가야 되니까 뭐 일찍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이 제가 살면서 가장 긴 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날 밤에 목격한 게 지금까지 살면서 목격했던 것 중에 가장 무서웠거든요. 자, 궁금합니다. 점점. 네. 그날 밤에도 2시 정도에 제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근데 와이프를 이제 자나 또 쳐다보니까 와이프 역시 눈을 또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빤히 쳐다봤는데 표정이 이상해요.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화장실에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아닌 것 같고 뭐가 서 있다 지금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이 미닫이 문이잖아요 화장실이. 네. 근데 제가 잠자기 전에 담배를 피고 자서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열어놓고 잤으니까 화장실이 보이잖아요. 네. 화장실이 보이는데 그 안에 누가 서 있다. 와이프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가 서 있어? 딱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저는 왜 몸이 안 움직여? 당황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막 힘을 쓰고 막 했는데도 누가 이렇게 나를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날. 가위가 아니라 분명히 깨있는 상태인데요. 네, 깨있어요. 왜냐면 대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서 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막 이렇게.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예. 몸이 이렇게 들들들들 떨리고 와이프도 이제 무서운지 막 훌쩍훌쩍 거렸어요. 호느끼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뭐가 나를 계속 이렇게 싹 하고 스쳐요. 뭐야? 그러니까 어제 와이프가 잠들기 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네. 그래서 머리가 막 어질어질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제 쪽을 이렇게 쳐다본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었고 몸을 돌려서 저는 와이프를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몸은 누워 있는데 고개만 옆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똑바로 몸은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일어나려고 막 몸을 막 힘을 엄청 줬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머리 위로 이렇게 싹싹싹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느낌들이 들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팍 하고 몸이 일으켜졌어요. 프링 탕 튀어 오르듯이. 네네네. 상체가 딱 들려졌는데 열린 화장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실 안에 누가 있어요. 뭐야? 근데 몸이 물에 다 젖어 있는 것처럼 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가만히 서 있어 여자가. 제 와이프 키가 167이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보다 많이 작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고 네. 얼굴은 30대? 30대 중반? 그렇게 막 어린 여자도 아니고 늙은 여자도 아닌. 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게 보여요. 딱 봐도 보이잖아요. 네. 몸이 젖었다는 게. 근데 얼굴이랑 머리카락은 하나도 안 젖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서서 앉으니까 와이프도 이제 일어서죠. 와이프도 일어서서 옆에 앉았는데 제가 딱 방향 보고 있는 쪽을 와이프를 딱 보더니 숨이 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와이프분이? 네. 같이 본 거네? 네, 같이 본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한동안 앉아서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눈에 초점이 없어. 날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얼굴 방향은 내 쪽이야. 흐릿해.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가.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 켜고 잔다고. 근데 제 몸에 땀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때. 막 등이 막 다 눅눅해지고, 그리고 이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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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게 보였어요. 웃으려고 하는 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근데 눈은 초점 없는 그 상태.
와이프는 이제 제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생각나는 건데 그 머리 위로 슥 지나가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일어나서 앉아있을 때부터는. 누워있을 때는 느낌이 났는데 네. 일어나서 앉았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여자랑 눈 마주치고 있는 게 거의 한 2시간 정도? 체감상?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눈 마주친 게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물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 여자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말고 다른 이제 목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끼끼끼 하면서 칠판 긁는 소리 알죠? 그런 소리가 조그맣게 조금씩 들려요. 끼끼끼 하면서.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끼 이런 소리가 딱 들리면서 순간 확 하고 그 여자의 목이 늘어나서 내 눈앞 그 여자의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오씨. 그 소리가 동시에 한 2초? 뭐야? 그리고 저는 핸드폰 알람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떴는데 와이프 역시 누워있었고 전 꿈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꿈 꿨구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등이 거의 뭐 누가 물 한 바가지 끼얹은 것처럼 축축하고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화장실 문도 열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아, 너무 안 좋은 꿈을 꿨다 하면서 커튼을 딱 치고 와이프를 깨웠는데 와이프가 일어나자마자 짐 같은 옷가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 캐리어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이프가 뭘 왜 그러냐고. 너도 어제 그거 보지 않았냐. 뭐야, 꿈 아니잖아. 빨리 나가자고, 무서워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짐 다 싸들고. 그리고 이제 공항 가서 그냥 대충 씻고 시간 한참 남았는데 일부러 사람 많은데 공항 쪽으로 가가지고 그 일본 떠날 때까지 그 얘기는 서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여행 그렇게 끝이 났거든요. 2박 3일 끝이 나고 네. 전 다시는 후쿠오카 안 가겠다. 절대 안 가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일본 놀러 가거나 뭐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다들 뭐 선물 사가잖아요, 친구들.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친구들 선물 이것저것 샀는데 이틀 정도 지나고 여행 간 지 이틀 정도 지나고 제 동네에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동네 친구 여자애가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무속업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제 와이프도 아는데 네. 그 친구 이제 선물 주려고 셋이서 만나서 술 먹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여행 가서 뭐 재밌었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이제 선물도 주고 했는데 네. 와이프가 그 목 늘어나는 여자 본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 했어요, 술자리에서. 저는 원래 그 친구 어머니가 무속인이니까 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괜히 와이프 무서울까봐 눈치 보느냐고 말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그 얘기 듣더니 야,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뭐가 심각하냐, 그냥 꿈이나 가위 뭐 이런 거겠지,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꿈꾼 거나 네가 꾼 가위를 어떻게 얘도 똑같이 느끼냐, 말이 안 된다.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엄마가 지금 오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네 갈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무당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엄마가 오라고 해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 갈 사람 있을까요? 바로 가야죠. 진짜 바로 갔어요. 술 먹던 거 다 내팽개치고 바로 가서 어머니가 앉아라 하고 이제 소파에 앉혀놓고 자세히 얘기를 하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할 때 그냥 귀신 나오는 그 부분만 얘기를 했죠, 저희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다른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얘기를 해라. 니네 여행 갔을 때 모든 얘기를. 네. 네네. 그 다 얘기를 하고 그 절에 지나가다가 남자랑 눈 마주쳤네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구만, 거기서 붙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면 그냥 지나가야지. 왜 거기를 구경한다고 기웃기웃 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일본에는 그렇게 가끔 도심지에 절 같은 게 있대요. 아, 신사가 아닌 절이. 네, 신사가 아닌 절이. 근데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영대 공양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모시고 공양 드려주고 대신 이렇게 자식이 안 하고 대신 무속인들이 해주는 그런 절이 있대요. 근데 제가 본 그 목 늘어난 그 귀신은 그 절에서 안치대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절 주변을 떠도는, 왜냐면 성불하고 싶어서 나도 그런 객기일 가능성이 높다. 객기. 근데 네가 절 앞에서 막 기웃기웃 거리니까 그 귀신이 저한테 붙어서 온 것 같다. 아, 호텔로.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영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잘 붙는데요. 아, 그쵸. 네. 그리고 그 절에서 나온 그 남자 있죠. 네네네.
쳐다보고 있었던 그 남자. 어. 그 남자가 무속인인데 아. 그 무속인은 니를 따라다니는 귀신을 본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무속인이 봤을 때도 네가 영감이 좀 있는 사람이고 무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냥 냅뒀대요. 네가 만약에 영감이 없는 상태였고 그 귀신이 따라다녔으면 너한테 말을 걸고 널 불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은 정작 본인을 성불시켜달라고 온 것 같은데 제가 다음날 이제 일본을 떠나고 이제 한국을 다시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을 어떻게 해달라. 나는 네가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모습을 저한테 보여준 것 같다. 아, 그날 작정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악귀냐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객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내가 걔를 안 봤는데 걔가 악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근데 객귀지 않겠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덜 찝찝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방석에 앉으라고 하더니 깃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무속인들. 액마기. 네, 액마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걱정 말라고 하고 가셨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제보를 하려고 검색을 했어요. 그 절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일반 그 구글 검색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구글 맵을 찾아서 근처를 다 뒤져가지고 거기를 찾았습니다. 그 절을. 아직도 네. 존재합니까? 네, 아직도 있어요. 그 절에 이제 정보 같은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의를 한 건데 일본인이 영대공양 납골당 전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문의 글이에요. 헐. 근데 답글이 달렸습니다. 납골당은 지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알고요. 영대공양 하는 곳이 맞습니다. 답글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방금 봤어요. 와, 그 무속인 어머니는 바로 그걸 알아차렸네. 네. 지금 와 너무 소름이 돋는데 와. 그 여자가 몽들어난 여자 귀신이 악기는 아니었겠지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서. 이 그 일본 요괴 중에 네. 로쿠로쿠비라고 목 늘어나는 요괴가 실제로 내용이 있어요. 일본 전설에. 네네. 이게 인간형 요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목이 뱀처럼 길게 늘어나는 게 특징인데 또 비슷한 요괴가 또 있습니다. 이게 누케쿠비라고. 네. 이거는 아예 목이랑 몸통이랑 이제 분리되는 요괴인데 비슷한 종류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턱시도님이 보셨다는 그 요괴가 로크로쿠비라는 그 요괴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이 요괴가 안색이 좀 창백한 것 제외하면 인간과 다름이 없이 보인대요. 자는 도중에 목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안개나 연기와도 같은 뿌연게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그 요괴 본인은 자고 있느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목이 늘어나는데 네네. 이 오밤중에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존재, 즉 요괴라는 사실을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보통은 이 요괴들이 인간 여성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가 되고 남성을 유혹한 뒤에 목을 늘여서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은 뒤에 그 다음에 잡아먹는 그런 설이 있대요. 그럼 악기구만. 요괴네요, 요괴. 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겪었다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제가 그래가지고 살면서 본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와이프분이랑 동시에 봤다니까 더욱더 네. 무섭네요. 제가 거기 호텔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면 그 옆에 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그쵸, 네네. 다음에 후쿠오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인터뷰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턱시도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턱시도님.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와이프가 겪었던 기묘한 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와이프가 그동안 살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쭉 해줬던 거를 제가 엊그저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대됩니다. 자, 그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어울린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초록이 동색이다. 그런.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이런 무속적인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통하는 이야기라고 해요. 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알기로는 영감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귀신을 본다든지, 기가 센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뭐 기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해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제 결혼식 때였거든요. 오, 네. 제가 20년도 3월 21일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5년 만난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친구들도 오고 지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네. 네, 저번에 인터뷰에 나왔던 후쿠오카 이야기에 등장했던 여사친 A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무속인 따님.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제 앞으로 이야기에 종종 등장을 할 거라서 가명으로 좀 부르려고 해요. 좋죠. 네네, 이제 얘를 좀 라이라고 하겠습니다. 라희. 네네. 본명은 아니고 가명이죠. 네, 가명입니다. 라희님. 라이 역시 이제 그날 왔어요. 제 결혼식에.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라 라이 어머니 역시 저희 어머니랑 안면이 있어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때 이제 다 돌면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라이는 테이블 쪽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라이는 어머니가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와이프를 이렇게 쓱 보더니 웃으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세댁도 너랑 비슷하다. 근데 뭐 세댁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웃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자리를 떠났는데 그 뒤에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라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풀어드리자면요. 네. 와이프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시작이었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아주 어렸을 때 일이래요.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 당시에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그리고 이제 친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녁 준비를 하시고 밥상을 다 차렸을 때 와이프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김지자 쓰세요 하고 이제 모시고 와서 식탁에 이제 같이 앉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숟가락을 이제 손에 쥐어드렸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셨대요. 근데 할머니께서 숟가락을 딱 받으시더니 멍하니 이제 와이프를 쳐다보시더니 숟가락이 바닥에 탁 떨어졌대요. 네. 그런데 와이프는 그때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할머니가 이상하다 라고 이제 어머니를 불렀고 병원으로 갔대요. 할머니를 모시고.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가 처음 들은 얘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응? 딱 그 숟가락 딱 짚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이제 그 뒤로 점점 기묘한 일이 이제 크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와이프가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 일인데요. 와이프가 그날 이제 잠에 일찍 들었어요, 저녁에. 네. 근데 꿈 하나를 꾸게 됐는데 꿈에서 어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꿈의 시점이 3자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고 1인칭,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머니가 된 시점이죠. 시점이 그런 시점.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본인의 어머니가 된 거네요, 꿈속에서. 네, 맞아요. 네. 근데 꿈에서 아버지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제 반주 겸 이제 술을 드시는데 술이 모자라서 어머니한테 술 좀 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술을 사러 나가는데 딱 이제 슈퍼 가서 술을 사서 들어오는 길에 어떤 남자가 딱 뒤에 따라 붙었대요.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이제 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발걸음을 이제 빨리 하고 있는데 집에서 거의 다다랐을 때 순간 괴한이 뒤에서 후다닥 하고 뛰었대요. 그 남자. 그러더니 갑자기 목이 뜨거워지더래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목에서 붉은색 액체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더라. 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목을 부여잡고 집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버지가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와이프를 깨웠대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버지가 깨우니까 잠에서 깨잖아요. 잠에서 딱 깨서 이제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일어나서 문 밖을 딱 열어봤는데 어머니께서 목을 딱 비워잡고 고통에 찬 얼굴로 서 계시더라고요. 문 앞에. 현실입니까? 현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응급실에 바로 가서 이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뒤에 집에 왔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꿈과 현실이 너무 똑같으니까 무섭잖아요. 네. 어머니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잤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와이프가 이제 나이를 좀 더 먹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 응?
난 그런 일 있었던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때 그랬었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뭐야? 와이프 생각에 어머니가 너무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일이 있었던 거는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고 계시니까. 네, 아버지도 알고 계시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런 얘기가 있고, 와. 또 와이프가 이제 중학교 때쯤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명절이어서 사촌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네. 다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막 놀고 뭐 하고 게임을 좀 하다가 와이프는 사촌 동생이 여자 사촌 동생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자 사촌 동생 한 명한테 너 컴퓨터 해라. 난 그냥 누워있다 잘난다 하고 이제 누워서 만화책을 좀 보다가 잠들었대요. 네. 잠든 지 얼마 안 됐을 때쯤 잠결에 누가 이제 본인을 이제 깨우더래요. 누나 일어나. 누나 컴퓨터 켜져 있는데 꺼줄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와이프는 여자 사촌 동생밖에 없습니다. 누나? 근데 목소리가 두 명이래요, 두 명. 두 명의 남자 아이들이 본인을 깨웠는데, 본인은 이제 잠결에 실눈을 뜨고, 꺼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서 딱 실눈을 떴을 때 이제 느끼는 형상이 남자애 둘인데, 나이가 어려요. 한 7살쯤 돼 보였대요. 네. 그리고 이제 자세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 둘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분명히 남자애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잠을 들었다가 완전히 깨고 나서 사촌 동생한테 네가 나한테 컴퓨터 끄냐고 물어봤어? 라고 물어봤대요. 네. 근데 사촌 동생이 아니? 나 언니 잠들자마자 큰엄마가 불러서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라이한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이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흔한 무당들이 내림굿 해야 된다, 신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방울 소리. 들어봤어요. 그 두 번째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방울 소리는 이제 익히 알죠, 사람들이. 네. 무당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신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무당들이. 그리고 또 두 명의 아이들이 계속 꿈에 나와서 이제 말을 거는 거는 신이 동자를 먼저 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내림굿을 해야 된다면서 돈 줘라 이런 무당들이 있는데, 신을 받아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영감이 뛰어나거나 상황이 우연히 맞아 떨어지면 아이들도 보고 방울 소리도 듣는다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어디 뭐 괜히 그런 거 듣고 뭐 무당 가가지고 뭐 신내림 받아야 되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근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직.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로 갑니다. 와이프가 고등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습니다. 네. 친구랑 친한 동생이 방 2개짜리 반지하 하숙집에서 자취를 이제 시작했어요. 네. 근데 방이 친구 방, 동생 방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와이프가 놀러 가서 이제 동생 방만 딱 문을 열면 우글거리던 무언가가 확 하고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를 들면 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꽉 차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느낌. 네. 그 들어가서 이제 놀다가 그 방문 턱을 나가는 순간 다시 뒤로 뭐가 우르르 하고 몰려드는 그런 소름 돋는 느낌. 그런 게 그 방에서 계속 들더래요. 네.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그 동생을 만나러 집에 가서 이제 노크를 하는데 반응이 없길래 문을 계속 두드렸대요. 네. 한참 뒤에 집 안에서 후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고 동생이 문을 탁 열었대요. 그럼 동생이 와 언니 나 진짜 언니 때문에 살았다. 나 진짜 꿈에서 저승사자한테 쫓기는 꿈 꾸고 있었다. 진짜 언니가 문 두드려서 깼다 이러면서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와이프는 뭐 그냥 개꿈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놀고 그 며칠 뒤에 또 그 방에 동생 방에서 다 같이 놀고 그날에 이제 자고 가려고 잘 시간이 돼서 이제 동생이랑 둘이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 하면서 엄청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실눈을 탁 뜨고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누워있는데 앞에 서서 막 깨우더래요, 본인을. 그러면서 네가 왜 여기 있냐?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얼른 나가라! 하면서 막 호통을 치더래요. 와이프가 할아버지 뭔데요? 그냥 잘래요?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가! 하는 순간 눈이 탁 떠졌대요. 그럼 딱 꿈이니까 이게 뭔 꿈이야? 막 이러면서 핸드폰 시계를 봤는데 그때 한 새벽 4시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때쯤 친구의 친남동생이 이제 왔어요, 집에. 그럼 4명이죠? 네. 4명이서 이제 동생 방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 어깨랑 왼쪽 다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누가요? 와이프가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야, 나 어깨 좀 주물러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남동생이 갑자기 빤히 쳐다보더래요, 와이프를. 친구는 이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주물러도 시원치가 않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친구 남동생이 집 주인한테, 누나 잠깐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친구랑 이제 둘이서 밖에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가, 누나, 어떤 할아버지가 저 누나 어깨에 머리 기대고 누나 다리에 양반다리에서 앉아있거든? 근데 그렇게 앉아서 날 계속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헐레벌떡 이제 와이프한테 와서, 야, 너 지금 어깨에 뭐 할아버지 있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와이프는 이상하잖아요.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봤는데, 꿈에서 본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인상 차기가.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있는 동네가 회기예요, 회기. 서울에.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이제 이상한 일이 진짜 많았는데, 집에서 이제 대로변으로 나가서 큰 사거리에서 이제 친구랑 친구 동생 이렇게 셋이서 와이프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서 있는 위치가 와이프가 가운데서 양옆에 친구와 친구 동생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 불로 바뀌고 와이프가 이제 한 발자국을 떼는데 뒤에서 뭔가 와이프의 어깨를 딱 잡아서 뒤로 팍 끌더래요.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뒤로 쓸리듯이 딱 쓰러졌는데 친구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같이 넘어졌겠죠. 예. 그 순간 옆에 서 있는 남녀 커플 중에 여자가 먼저 앞으로 나갔는데 신호를 보지 못한 승용차가 여자를 쳤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넘어진 와이프가 딱 일어났는데 그 차 안에 운전자가 여자였어요. 네. 옆에는 남자였고 조수석에 남자가 먼저 내렸죠. 사람 쳤으니까. 근데 여자는 이제 무서워서 그랬는지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 여자의 얼굴이 한 개가 더 보였대요. 와이프를 이제 뒤로 끈 알 수 없는 힘이 없었으면 친구들이랑 본인 역시 차에 치였겠죠. 네. 훗날 나이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의 수호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서 있었던 할아버지 있죠? 그 어깨. 네. 네. 그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너는 그 방에서 일 났으면 진작에 났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수호령이 있는 사람들은 신내림을 안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아까 그 했던 그 동자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네. 그런 거 보인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어차피 수호령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받는데요, 신을. 왜냐면 수호령이 거의 조상들이 많은데 신 받는 것도 거의 조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호령이 그 신내림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네. 네네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럼 아까 운전석에 그 얼굴 하나가 더 보였다는 건 그건 무슨 존재죠? 귀신이죠, 그건 그냥. 그냥 악령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그걸 순간 본 거죠, 네. 와이프는. 그 찰나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보고 PTSD 안 오냐? 그냥 화만 났대요. 왜 화가 났냐면 사고를 냈으면 운전자가 직접 나와야지. 왜 거기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화만 나고 그 동생이 이제 언니 빨리 가자 무섭다 이러고 데리고 갔대요 그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최근으로 오게 됩니다. 와이프랑 저랑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와이프는 집이 서울이었고 전 부천인데 와이프가 이직 때문에 부천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저랑 이제 회사에서 만났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돈도 아낄 겸 동거를 시작합니다. 저랑. 네. 근데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었는데 20대 중반이었어요. 저도 그때 군대 전역하고 거의 바로였고 전셋집 마련할 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보증금하고 월세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도는데 한 군데에 딱 들어갔습니다. 구조가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집 상태도 좋고 나쁘지 않았어요. 와이프가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현관에서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나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어깨가 너무 아프다. 여기 너무 별로다. 이러면서 와이프 그냥 나갔어요. 저는 뭐 별로 나쁜 것 같지도 않고 하면서 조금 들어가서 이제 복층이니까 위쪽을 딱 봤거든요. 복층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근데 복층은 난간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자다가 안 떨어지게. 그렇죠. 그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검은 형체.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양이었는데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 등만 보였죠. 네. 벽 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공인중개사는 못 봤어요. 왜냐면 공인중개사가 봤으면 누구세요라든지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여기 복층도 있고요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자마자 무섭잖아요. 네. 소름이 쫙 돋고. 그러니까 제가 뭐 나중에 볼게요 하고 저도 이제 와이프를 따라 나갔어요. 네. 나가면서 이제 계속 와이프는 어깨가 너무 아프다 하고 그날은 집을 더 못 봤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른 집을 이제 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동산에서 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어디 보셨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뭐 이쪽도 봤고 이쪽도 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거기도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근데 거기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계약 안 하시길 잘하셨다고. 거기 재작년에 화재 사고 났다. 근데 거기서 살던 여자 회사원이 한 명 있었는데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거예요, 자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말을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러니까 제가 본 게 그분이었겠죠. 몸에 소름 쫙 돋더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니까요. 봤으니까. 네. 게다가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뒤통수는 보여요. 근데 여자라 했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없었단 말이에요. 탔네. 오. 그쵸. 소름 돋아. 그래서 성별을 몰랐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이렇게 기묘한 얘기를 많이 겪으면서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겪은 기묘한 일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후쿠오카 일이고, 네. 저랑 결혼하기 바로 전 기점이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네. 그 기점으로 순식간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들한테. 덕시도님이랑 덕시도님 와이프님한테? 네. 오. 그리고 와이프가 꿨던 예지몽 비슷한 것들도 꾸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합니다, 지금은. 근데 와이프는 지금도 조금 남들보다 조금 예민하고 감각이 조금 날카롭긴 해요. 저보다는. 그 기운이 아직 남아있긴 하네요, 조금이라도. 네, 저는 그냥 거의 완전 일반인. 자, 그 순식간에 사라졌던 그 영감이 사라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려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네네. 그럼 그 이야기도 다음에 인터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